근데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가 이제 매출이 꺼지지 않을 것인가, 어디가 매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인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인가, 이런 걸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신다면 네, 교수님 아까 일단은 경기 민감주는 좀 피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이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경기 침체가 주식시장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니까 주식이 안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 제가 뭐 대단한 경제 지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주식에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나쁜 거잖아요. 경기 침체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 주식시장에 해를 주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총 GDP가 증가하는 폭이 축소된다. 혹은 경제가 역성장한다. 이런 게 경기 침체, 경제 위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기업들의 실적이 쪼그라든다. 이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 합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마찬가지. 다 뭐 합니까? 테슬라 포함. 신규 투자를 축소시키죠. 생산 설비 용량을 축소시키죠. 그럼 당연히 일자리가 더 쪼그라드니까 고용 해고를 단행하죠. 그게 경기 침체의 모습이에요. 그럼 실적이 어둡겠죠. 네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이 더 먼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경기에 민감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점 찍고 호황한다 하면 21년에 특히 가전제품 수요가 막 늘었죠. 네네. 제가 그때 기업들을 만나면 우리 LG전자 가전사업부 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었고, 뭐 자동차 기업의 뭐 BMW나 제가 만났던 자동차 기업들,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그 임원이나 대표님들이 그때 주셨던 질문들, 또 마스크 폭발적으로 소비될 때 우리 깨끗한 나라 대표님, 뭐 또 유한 킴벌리 대표님 다 마찬가지. 그때 이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렇게 매출액이 폭등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근데 22년, 23년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하강 국면에서 그때의 이 기업인의 고민은 또 달라지죠. 어떤 것부터 사업을 축소할까요? 이거예요. 어떤 것부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책에는 내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핍. 예. 인내할래, 궁핍할 핍.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기업들이 그렇게 단행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단행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참에 자동차 바꾸겠어요? 아니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참에 가전제품 바꿔요? 아니죠. 참아야죠. 좀 잘 안 나와도 좀 구형이라도 그냥 좀 이따 바꾸자, 좀 더 쓰자, 이거 아닙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이런 게 다 뭐예요? 소비 관점에선 내구재예요, 내구재. 내구재 수요는 꼭 오늘 살 필요가 없어요. 1년 있다 사도 돼요. 맞죠? 교체 수요니까. 대부분이 교체 수요입니다. 세탁기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런 종류의 내구재는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사본 적 있으세요? 반도체를 제가 직접 산 적은 없죠. 없죠. 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거죠. 그죠?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내구재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도체, 왜냐면 이게 생산 계획을, 자 보세요. 이런 이 랩탑을 만든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할까요? 3년 정도 걸립니다. 계획 설계부터 디자인이라고 하죠. 디자인이 예쁜 디자인 말고요. 계획 설계를 디자인이라고 하죠. 디자인 계획 설계부터 해서 그러면 조달 계획을 세워요. 왜냐면 자 이런 종류의 제품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런 종류의 신제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재가 얼마큼 들어가고 어떤 부품이 얼마큼 들어가고 그러면 조달 계획을 세우죠. 공급업체들한테. 자 1년 동안 내년 1년부터 한 1년 동안 이런 걸 공급해 주세요. 조달 계획. 그리고 그 조달이 이제 시작되면 생산을 해요. 생산된 제품이 완제품이 되고 시제품이 나오고 그거 상품성이 있는지 디자인 같은 것도 바꿔가면서 테스트 기간을 거쳐요. 그러면서 유통을 거쳐서 물류를 거치고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스마트폰을 샀다 하면 이것은 사실 한 적어도 3년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제품이 판매되는 게 어두울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23년, 24년 어두워질 것이다.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도체 공급 계획이 철회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주력 수출 품목이 다 내구재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생산 규모를 줄여나간다라고 전망,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게 기업들의 투자인데 이 투자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 전망돼요. 저의 전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전망마저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전망이 23년 1.6%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그 GDP를 구성하는 부문이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경제를 봤다라고 판단하게 될 만큼 매우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고금리 상황, 그리고 고물가가 유지되는 상황, 매출은 축소될 것. 그러니까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품목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산재, 자본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완제품, 소비재를 수출하지 않아요. 이런 소비재를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그렇죠. 소비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15%밖에 안 됩니다. 소비재 수출이 아니라 중간재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 거예요. 네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요. 자동차를 수출하기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생산재, 생산 설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선박 이런 거, 아, 네. 철강, 화학 제품 이런 걸 수출해요.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생산 설비가 위축되고 이게 경기 침체니까 이런 수출이 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가에 계속 이런 것들이 반영될 때마다 경기에 민감하게 나타날 만한 이런 소재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안타깝게도 어둡다는 거죠. 그게 경기에 민감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산업 섹터들은 필수재적 소비재죠. 식품. 예. 그거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쌀을 아껴 먹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오히려 쌀을 더 먹을 수도 있죠. 소고기를 아껴 먹고. 그죠? 그래서 필수재적 소비재의 경우에는 경기에 덜 민감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되지는 않을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품목들은 매출은 줄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격을 인상하다 보면 마진폭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런 영역들이 주가를 나름 견인하는 역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구재적 영역들이 끌어내리는 역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가늠하시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국면에도 매우 유망한 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망한 산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가, 어쨌든 23년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 이벤트가 코로나19의 종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지금 중국도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진통이 있죠. 또 리오프닝 하는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또 많이 나라들에 들어가면 확진자가 또 느니까 좀 지금 진통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는 액션, 네네.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선언, 실외에는 마스크 없다, 실내도 없다, 자율이다, 그리고 권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위드 코로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코로나19는 여러분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이슈다. 그게 뭐예요? 감기처럼. 그렇죠. 국가가 감기 걸린 사람을 자가격리시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국가가 통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게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거예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그때 어떤 수요가 늘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전까지 매월 밖으로 나가는 인력이, 해외 여행객 수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대략? 한번 찍어보세요. 연간이요? 월간이요. 매월. 매월. 한 250만 명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매월. 그렇게, 근데 그게 월별로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쭉 유지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금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아세요?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거. 예, 맞아요. 지금 고작 80만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 뭐 일본 같은 데 여행 가면 한국인밖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아직 250만 명에서 제로로 떨어졌다가 80만 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반도 안 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250만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갈 거라고 보시는 게 타당한 가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경기 자체가 매출도 늘고 할 만한 산업이 뭔지 여러분 자명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그 경제 그 자체를 보다 보면 어디가 이제 매출이 꺼지지 않을 것인가, 어디가 매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인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인가, 이런 걸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신다면, 뭐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투자 관점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 자리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출연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다 훌륭한 전문가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의 결론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결론은 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 근거를 보십시오. 그게 좋은 공부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시점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듣는 시점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은 뭐 이 영상을 바로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 영상이 퍼지고 퍼져서 한두 달 있다 그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데 그냥 결론에만 부합하게 움직이면 늦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부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눈을 뜨셔야 되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능력을 갖춰 나가시려면 그 근거를 파악해서,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능력을 배양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채널들을 구독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으면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그 통계를 250만에서 제로로 떨어졌고 이게 70만, 80만까지 올라왔다 했지만, 여러분이 또 판단하실 때는 90만, 100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직 그런 그 근거를 여행주에 투자해야 돼 이렇게 결론에 민감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통계나 그런 기사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시는 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양하는 거, 그렇게 좀 우리 이 훌륭한 부자TV를 애청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뭐 짧으면 짧고 뭐 길면 길지만 한 1시간 정도 네. 함께 이제 촬영했는데, 예. 일단 처음에는 되게 존경의 마음으로 뵀었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서는 좀 되게 뭔가 친근한 마음을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제가 그간 살아오면서 또 투자하면서 저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아주는 곳을 따라다니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을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양한 시각을 열어두고 내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셔라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제가 뭐 드리는 인사이트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잘 보시는 전문가님 분들을 초청해서 네. 다양한 인사이트를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잘 초대했다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 말씀은 다 못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 너무 도움됐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곧 설날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지금 살짝 무거운 것 같거든요. 예. 조금 밝은 분위기로 그래도 예.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밝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구한테는 여름이 오고 누구한테는 겨울이 오지 않죠. 네네. 다 모두에게 똑같이 겨울이 오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비가 오고 누구한테는 해가 쨍쨍이진 않죠. 모두에게 똑같이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경기 침체가 오고 누구한테는 뭐 경기 호황이 오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는 고금리가 오고 누구한테만 저금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역시 누구한테만 인플레이션이 오고 누구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계절의 변화처럼 경제 여건의 변화는 똑같이 찾아온다. 23년 경제가 아무리 어둡다라고 할지라도 그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변화를 제대로 읽고 그 변화에 걸맞는 옷차림을 입고 나간다면 아무리 추워도 정말 롱패딩 입고 나가면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눈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계절의 변화에 걸맞게 옷차림을 준비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설 연휴는 우리 민족 대명절이고 또 더군다나 설 연휴는 새로운 시작을 본격적으로 의미하는 바일 테니까 이 설 연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23년에 그 어떤 경제 여건의 변화에 우리가 놓이게 될지를 충분히 들여다보시고 준비된 나를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이 좀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어느 해는 잃고 어느 해는 잃지 않고 이게 아니라 평생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지키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영상 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행무 되세요. 행무 되세요.